네, 101무 이상이 500궁입니다. 그다음에 100궁부터 400궁은 지구인들 중에 많이 갈 수 있지만 500궁은 1000만 명만 갈 수 있다. 이것도 맞는지요? 이 말이죠. 그래. 예, 예. 그다음 최선우 지인님은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 각 백궁마다 상중하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00궁 가려면 레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또 이런 질문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축복 없이 명패만 한 경우 이 아래 근데 내용이 나한테 온 사람은 거의 100% 500궁이에요. 다 500궁으로 갑니다. 레벨이 다 높아요. 축복 없이 명패만 한 경우 지구에서의 레벨은 잠재 레벨만 쌓이고 실제 레벨은 모름. 지구에서 축복의 효과를 누릴 수 없음. 죽어서는 백궁 들어갈 수 있음. 그런데 어느 백궁에 갈지는 지구에서 쌓은 잠재 레벨을 참고함. 잠재 레벨이더라도 하늘 일을 많이 했으면 500궁 감. 이게 맞는지요? 이 말입니다. 근데 잠재 레벨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건데 실제는 잠재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없는 거야. 없는 것이고 지구에서 레벨이 요 레벨은 정확하게 레벨이 나와버려. 근데 뭐 앞으로 내가 잠재적인 레벨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설명하려고 저래는 안 같은데 알았죠? 그래서 레벨은 단순해. 벌써 100무, 101무 이상이 되면 500궁 가죠? 그러니까 100무 이상이면 500궁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500궁 가죠?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난 사람들이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건 전부 100궁이야. 1, 2, 3, 4가 거기 들어가. 그 사람들도 좋은 일 한 사람 있죠? 선거운동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100궁은 축복과 레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축복과 명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명패는 했는데 이 명패 자체가 먼저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럼 축복은 백궁에 도착한 이후에 해줘도 돼요. 알았죠? 축복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축복을 먼저 하고 명패를 하면 좋은데 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명패를 하고 축복을 해도 명패가 백궁에 이미 올라가. 알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초능 여건은 없는 거지. 맞아. 없이 바로 백궁에 가니까 아래에 놓여져. 아래 축복이 없이 백궁에 온 사람은 바닥에 놓여진단 말이야. 100궁도 100궁에서 바닥. 좋아 안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축복이 들어가면 그게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에? 마치 미국에서 뭐 흑인 대우 옛날에 받은 것처럼 좋지 않죠? 그러니까 백궁은 레벨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야. 어마어마한 무슨 뭐 안 가진 게 없어. 모든 재산은 그들의 것이야. 알겠죠? 전부 최고의 부자야. 그런데 레벨로 그들의 지위가 정해진다는 것 뿐이야. 좋아 안 좋아? 모든 재산은 자기들 거야. 그 재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부귀영화는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려. 근데 얼마나 좋으냐면은 레벨이 낮은 자들이 더 부러워해. 지구보다. 맞아. 에? 근데 백궁에서는 레벨 높일 기회가 별로 없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 졸업해 가면 좋아 안 좋아?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야. 그 신인 옆에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백궁 가면 레벨이 랭킹에 들어가. 랭킹. 좋아 안 좋아? 왜냐? 이 많은 생명체 중에 나를 직접 본 사람은 극소수야. 이 우주의 이 무한대 생명체 중에 나를 직접 만난 사람은 극소수. 맞겠어 안 맞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 이 세상에 제일 피해 본 사람이 그 특권을 포기한 자야. 중간에 아이고 나는 당신이 뭐 대통령 안 됐으니까 나 당신 이제 안 가. 뭐 이런 사람 있지.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가 않아. 알았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소냐라는 분인데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시인님. 그전 강연에서 백궁주의로 모든 은하계 은하단을 품은 은하운의 별들이 회전한다고 하시면서 백궁은 돌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백궁의 중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백궁의 중력 이렇게 돌지 않으면 그다음에 별들이 회전해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는데 500궁의 주위에 있는 4개의 백궁은 회전하는지요? 중심에 있는 500궁에 존재하는 방법은 이 중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알았죠? 그냥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아니겠죠? 이게 뭐야? 기준이잖아. 기준. 그죠? 이 기준이 백궁이야. 우주의 기준이야. 센터야. 모든 바깥의 중력들이 각 별들이 다 있죠. 이 가운데 기준은 돌질 않아. 알았죠? 여러분 여기에 저 양변기를 이렇게 물을 돌려보면 소변 보고 싹 돌리면 가운데 거는 가만히 있어. 가해가 돌지. 알았죠? 그게 은하계야. 각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은하운이 있어. 그럼 그 은하운들이 은하계는 은하단을 돌고 은하단은 은하운을 돌고 은하운은 백궁을 돌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실제 우주를 여러분은 지평설을 옛날 사람들 믿었어. 우주는 지평이야. 지구는 그냥 저 멀리 가면 떨어지니까 절대 멀리 안 갔어. 맞아. 옛날 사람들은 멀리 가면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불과 200~300년 전이야. 200~300년 전에는 아몬젠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을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 저 가다가 분명히 절벽에 떨어질 거야. 이 지구를 수평 개념으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맞아. 여기 자기 나라인데 이러면 너무 많이 가면 여기 떨어진다 이거야. 이래가 사람들이 여행 가는 사람을 야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제가 벌써 몇백 년 전이야. 조선시대 때도 지평설 이런 걸 우리가 믿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불과 지동설을 한 거는 얼마 안 되죠? 이거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 갈릴리. 지동설. 아니 지구는 둥그러서 돈다는 거야.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지구는 지평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돈다는 거야. 하늘이. 요거하고는 세트였어. 세트. 지평설을 주장한 사람은 천동설을 믿었어. 지구는 팽팽한데 하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요렇게 이야기했지. 그게 잘못된 거야. 지평설은 거짓말이야. 여기는 지동설은 원형설이 맞아. 이게 세트가 맞는 진리야. 지구는 원형으로 돼 있다. 맞아. 그 대신 돌고 있다.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지. 이거를 주장한 자를 잡아넣어. 그래. 코프라니쿠스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지평설과 이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는 내 경전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다. 태양은 뭘로 생다이아몬드로 됐다. 정확하게 나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는 지구가 둥글다, 팽팽하다 이런 말이 없어. 맞아. 이거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돼서 내 하늘경은 우주의 원리가 세밀히 담겨 있어.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가. 그래서 앞으로 그 책이 세계를 제패하는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알겠죠? 네, 그래서 백궁은
이것의 기준이야. 알겠죠? 이것의 기준성이 백궁이야. 기준성은 돌지 않는다. 알았어요? 이걸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거야. 알겠죠? 여기 이야기는 너무 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물리 세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내 앞에서 머리 쳐박고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지금 뭐 굳이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세계 인류의 대스승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신님, 그러면 4개의 백궁은 회전하는지요? 이거 어? 4개의 백궁 다 마찬가지지. 다 회전. 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알겠죠? 지금 이 과학의 세계는 이게 돌면서 중력으로 이게 작용하잖아. 여기는 전부 음과 양으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양극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양극에. 여러분들은 양극이 아닌 천붕에 보면 석삼극이라고 나오잖아. 거기 양극이 아니야. 음극과 양극 말고 또 있어. 그게 아까 5서에 나오죠? 마지막에 중용. 그래 안 그래? 이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석을 가지고 골드에다 갖다 대니까 이게 골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 안 그래? 종이에다 대니까 종이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것이 삼극이야. 양극에다가 일극이 보태진 게 동양사상이고 양극만 존재하는 게 서양사상이에요. 알겠죠? 그건 걔들은 이분법이고 우리는 삼분법이야. 우리는 천지, 인 이렇게 나가죠. 서양은 그냥 천지 이렇게 나가지. 이분법은 컴퓨터가 이분법으로 돼 있잖아. 전부 다 과학자들이 이분법으로 그걸 만들었어. 이거는 우주에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리고 4개의 백궁은 500궁과 어느 정도 거리인지요? 백궁은 서로 백궁끼리 돌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광년은 전부 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 알겠죠? 전부 다 1광년 이내에 있단 말이야. 1광년 이내에 있으니까 충돌도 전혀 없고 영원해요. 알았죠? 그러나 가보면은 500궁만 해도 태양보다 수천억 배가 큰데 감히 그 사이즈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야. 숫자가 없으니까. 낙원이 어느 정도 좋겠어. 그런데도 이 우주의 광대무빈한 허공이 얼마나 많아 하면은 영원히 가도 끝이 없어. 영원히 가도. 근데 그 공간 활용을 백궁에서 다 해. 스스로 이 공간을 우리는 바꿔가. 이 태양계도 바꿔주고 이 우주에 인간이 사는 362명 8,800불의 인간이 사는 별들을 위치를 바꿔줘. 그러니까 은하들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 공간을 다 돌아다니게 해놔. 그런데 한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저쪽으로 가도 끝이 없으니까 상대성으로 보면은 이 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돼. 공간에 비하면. 그래 안 그래? 너무 공간이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서 미쳐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무서워요? 네. 알았죠? 당연히 백궁의 물리 법칙은 지구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의 김진현님, 백궁에도 지구 인간과 같이 이름이 존재하는지요? 텔레파시로 누군가를 찾을 때 호칭 같은 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기가 전생에 몇 년도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름을 써. 알겠죠? 그럼 그때 어머니를 만날 때 그때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이름을 자유자재로해. 매여 있지가 않아. 자기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은 걸로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탁 알게 해버려. 우리 핸드폰에 뭐 입력시켜 주듯이. 그럼 그게 싹 바뀌어버려. 알겠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전생의 어머니다. 150억 년 전의 어머니다. 그게 기억이 다 나는 거야. 그러면 글로 들어갈 때는 그때 이름으로 들어가. 알겠죠? 그때 이름을 자기가 다 알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백궁의 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는 이런 뇌가 아니야. 완전한 컴퓨터야. 완전한 뇌고 그 감흥이 너무너무 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즐거움, 이 마약을 맞은 즐거움 있잖아. 그런 거는 즐거움도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어릴 때 장난을 잘 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놀잖아. 그럼 놀면은 어디 숨어버려 갑자기. 그럼 애들이 막 날 찾아오면은 요 내 가까이 숨어있는 쪽으로 오면은 간이 조마조마조마조마 간이 쩌릿해지지. 아 그래 안 그래? 간이 쩌릿쩌릿해. 근데 걔가 고개를 일로 들릴 때는 더 많이 쩌릿해. 저리 가면 간이 덜 쩌릿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자기 엄마를 헤어져서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하고 가게집에서 탁 스치는데 이거는 안 보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도 여러분들 간이 콩알만해지지. 그러니까 이 우리 심장과 간이 그 우리 뇌의 지배를 받아가 그게 짜릿짜릿해질 때가 내 몸에 엄청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보느라고 숨어가지고 숨어 있기도 하고 상대를 놀래기도 해주고 그게 재밌는 거야. 재밌겠죠? 이렇게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산에 가다가 갑자기 가짜 뱀을 품에 품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그 여자 옷에다가 목에다 걸어놔봐. 재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의 뇌가 굉장한 특색을 보여요. 막 기절팔색을 하는데 그때 암세포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암이 걸려서 아주 안 낫는 사람은 조용히 남편이 놀러 가져갔다가 공동묘지에다 내려놓고 숨어버려.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리가 서 안 서? 머리가 서죠? 머리가 선다는 건 몸의 면역이 최고로 발동된 거야. 어떠한 것이 나타나도 생사를 걸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때 세포가 모든 솜털이 다 일어날 때 암세포는 철도하는 거야. 면역이 극도로 올라갔잖아. 이제는 죽기 살기다 뭐 이렇게 돼. 남편 안 보이고. 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사이에 암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면역이 극에 이르는 거야. 극에. 그런 것을 자극요법으로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지. 내 이름 부르면 되지 뭐 그럴 필요 없지만은 알겠죠? 내 이름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했다 이 말이야.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공동묘지 주변을 넘어다니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 밤만 불안하니까. 공포가 온단 말이야. 그 머리끝이 딱 서잖아. 그러면 이건 인체가 최대 방어를 해버린 거야. 맞죠? 최대 방어. 그래서 사람이 아주 긴장됐을 때는 강력한 힘이 나와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이 트럭에 탁 치였는데 순간적으로 트럭을 들었죠? 그건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기 차 보는 앞에서 차에 깔렸다. 그냥 엄마가 차를 들어버려. 근데 자기 엄마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몰라. 맞죠?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 초능력은 여러분을 만들 때 넣어놨어. 근데 그걸 안 써먹으니까 죽어버린 거야. 그럴 때 무덤에 공동묘지에 데려가면 나타나. 남편이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공동묘지를 내려와야 되잖아. 남편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냥 죽기 살아 식은 땀을 흘리면서 내려왔는데 뭐 유방암이 달아나 버렸어. 그럴 수도 있죠. 재밌죠? 그러니까 한번 공동묘지 가보세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라.